하나는 언어, 하나는 입시. 되게 두 마리의 토끼라고 표현하거든요. 비유가 좀 잘못됐어요.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한 마리예요. 하나는 가짜예요. 그림자. 제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토끼 그림자를 잡게 만들어서 아니네? 후회하지 않도록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학년 어머님 질문인데요. 중학교를 올라가게 되는데 그 중학교 학교에서의 그 시험 준비를 해야 할지 이 ITC를 영어를 해야 할지 두 개 다 학원을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되게 이제 5학년부터 갈등을 하죠. 영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할 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언어, 하나는 입시, 시험의 도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는 그다지 크게 갈등은 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게 언어 교육을 선택하죠. 그런데 5학년 이상이 되면 이제 입시 쪽을 이제 놓고 하게 됩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됐는데 어떡하지? 언어도 시키고 싶은데 그런데 입시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가정의 사정이 돈이 많으면 다 시킬 텐데 우리 아이의 시간이 많으면 입시도 시키고 언어도 시킬 텐데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럴 때가 이제 고민이겠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시켜야 될까 해가지고 되게 두 마리의 토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유가 좀 잘못됐어요.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한 마리예요. 한 마리인데 두 마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예요. 그림자. 그래서 토끼를 잡으려면 토끼를 쫓아야 될까, 그림자를 쫓아야 될까요? 토끼를 쫓아야죠. 토끼를 쫓으면 그림자는 자동적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림자를 쫓기 때문에 잡아놓고 봤는데 토끼가 아닌 거예요. 예, 이런 문제입니다. 영어에서 진짜는 무엇일까요? 토끼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맞아요. 영어에서 토끼는 언어로 가르치는 게 토끼입니다. 그러면 이 언어로 아이를 교육을 시키면 중학교 들어가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이 시험을 잘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배우면 어휘력은 당연히 생겨나는 거 맞죠? 그래야 말을 할 수 있고 또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게 언어니까요. 그리고 학교 시험은 듣기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듣기 평가는 되겠죠. 듣고 대화가 가능하니까 언어가 되면. 그리고 또 문법을 통해서 읽기를 시키거든요. 뭐 해석 잘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언어로 가르치면 읽으면 읽음과 동시에 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언어니까 당연히 해석하지 않아도 뜻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독해 시험은 그냥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청취 문제, 독해 문제는 100점. 언어를 배우면. 그러면 이제 문법 문제죠. 그런데 2년, 3년, 4년, 5년 동안 문법을 틀리게 가르칠까요? 문법으로 틀리게 말하게 하고 문법으로 틀린 문장들을 읽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문법으로 완벽한 문장들을 많이 읽게 만들어요. 그러면 문법이 형성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형성되죠. 이를 아이들이 틀린 문장을 찾으세요. 문법적으로 오류된 문장을 찾으세요 했을 때 금방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왜 틀렸는지, 사형식인지 오형식으로 투부정사가 틀렸는지 동명사가 틀렸는지 이건 구분을 못하겠죠. 문법적 용어로는. 그런데 그런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ITC 영어만 해도 언어로 영어를 배우게 되면 학교 영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토끼 그림자를 잡게 만들어서 아니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니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후회하지 않도록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교육은 언어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니 질문인데요. 내 아이가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데 이 학원 보내도 될까요? 내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소심해, 말도 잘하지 않아, 부끄러움도 많아, 두려움도 있어. 이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죠. 자, 어머니의 걱정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어머니 입장에서 대답하면 안 되고 아이 입장이죠. 지금 아이는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두려워하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 소심한 것
이런 성향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이 성향을 가지고 살라고 해야 될까요? 이 ITC 영어가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ITC 영어에 가장 필요한 아이들은 누구냐? 바로 그런 성향의 아이들이 ITC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부끄러움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들고 두려움도 극복하게 만들고 뭐 그러는 거죠. 예. 아이가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금방 툭 하면 울어버리는데 예. 수업이 가능할지 맞아요. 궁금하시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우면. 또 승부욕이 많은 아이들도 눈물이 쉽게 나오죠. 이기고 싶어서. 먼저 항상 아이들을 볼 때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은 아이의 성향, 마음 상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눈물이 왜 나왔는지. 그러면 이게 두려움 때문에 나온 눈물인지, 아니면 그 아이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눈물인지, 아니면 작전인지. 눈물 흐르면 말 잘 들어주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어른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어머니는 심성이 참 착하고 대범하지 못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 나오는 아이라고 보여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되지 않나요? 그냥 맡기면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전문가니까 그냥 너무 쉽게 그의 아이의 마음을 열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느 때는 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유치해지기도 하고 유치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와 친구 같은 관계가 되었을 때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은 없어지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을 이용하는 경우. 그래서 울면 말 들어준. 이건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은 빨리 아이를 어머니의 그 성향, 반대인 선생님한테 맡겨서 이 아이가 분별할 수 있는, 눈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버릇을 고쳐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고쳐주는 곳이 바로 ITC 영어의 우리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학부모님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학년에 따라 다르고 성향에 따라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상담을 하세요? 질문의 요점은 어떤 마음으로 상담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이 마음일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교육 부분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상담을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딱 상담을 하게 되면 나오는 표현은 다 다르지만 나의 반응, 상담자의 반응은 다르지만 그 마음은 하나로 통일돼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이제 어머니들은 그 상담을 만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했듯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그리고 아이를 진짜 걱정해주는 마음.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나서 왔죠. 왜 화났죠? 걱정돼서. 그런데 나도 그 걱정된 마음으로 상담을 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 상담을 한다. 어머니의 욕심으로 상담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이기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상담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담하지 않는다. 내가 좀 학원에 더 많은 아이들을 불러들이고 또 장기적으로 수강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으로는 상담하지 않는다. 오직 아이를 위해서 상담한다. 이게 상담의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역량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